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일바 60분의 승부 출발하겠습니다. 정보경입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제 재개 기대감에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발 훈풍이 불어오면서 국내 증시도 오늘 오르면서 출발했는데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서 오전장에 큰 폭으로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통일부 장관이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낙폭 줄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종목별로 보시면 테슬라 급등으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르고 있고요. 국제유가 폭락하면서 정유주와 조선주들의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접속하신 뒤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 준비되어 있고요. 라이브 TV로도 언제 어디서든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이용 방법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가 나가는데요.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샘플러스 홍성학 대표와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이슈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지금 오늘 장중의 흐름이 지난주에 이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문제 그리고 신변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오전에도 한 단계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나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리송한 뉘앙스를 풍김에 따라서 실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우려감들이 시장에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으로 인해서 남북 경협주와 방산주들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죠. 확인된 사실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시장에 대한 어떤 상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의 최악의 경우 사망했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예전 CNN 뉴스보는 일단 사실 무근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재미난 점은 지난주 처음 이제 불거졌을 당시와 비교를 해본다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는 굉장히 작아졌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불확실성, 불안 요소들, 가장 큰 불안 요소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많이 상승했다는 것 되겠죠. 지수가 일정 수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하락했다가 회복하는 또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보다 좀 더 높게 올라줌에 따라서 시장은 단기간에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시장의 불안심리, 경계감들을 확산시키고 있는 시점에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들이 시장에 하나의 뇌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특히 북한 문제가 이제 이슈에 전면에 났음에 따라서 시장에서 대북 경협주들 DITI인가요? 네, 그리고 퍼스텍, 비텍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트원 같은 방산주들의 움직임들도 굉장히 조금 근래 보기 드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여주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단순히 북한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어떤 부분들은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물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대북 테마주들, 방산주들 움직임이 굉장히 거세게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 관련주도 아직도 마지막 여진에 의해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특히 그 시장에서 보면 BTS,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상장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DPC랑 지분과 관련된 DPC랑 LB스리폰 그 종목이 급격한 상승 상한가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일 때는 이런 어떤 재료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의 상승 강도는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좀 불안정하게 펼쳐질 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지금은 시장에 자금들이 넘쳐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가격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하는 그 부분들이 형성되게 될 경우 단기 거래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가격 급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대북 테마주, 대북 관련주, 경영 관련주들, 방산주들 같이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나. 예를 들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직접 이제 상장을 하게 될 경우 지분이익, 평가이익을 실제로 보게 되는 DPC나 LB스리폰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뉴스가 발생할 때 집중적인 거래를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황이 좀 평온해지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는 어떤 뉴스나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둔화되고, 전반적으로 업황이나 본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겠지만, 현재 상황이 좀 불안정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니 재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 관심이 좀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은 불안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사실상 없는 시장입니다. 오히려 지금 앞으로 펼쳐지게 될 시장 상황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이 대체적으로 지난주도 제가 방송 출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강세장이다, 약세장이다, 지금 현재 시장을 놓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시장의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에 큰 충격을 받은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의 가격을 밀어 올리는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요. 고객의 tak점이 40조대 이상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이하에 놓여 있다. 물론 기업들의 실적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감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고, 특히 재미난 것은 실적의 둔화 부분은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적의 둔화되는 부분이 실제 시장에서 어닝 쇼크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S-오일이 대규모 적자를 발표했습니다. 1조 대 가까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온한 시장이었으면 S-오일 같은 경우 어제 한 10% 이상 빠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도 해당되는 상황인데요. 전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가 이미 기대 자체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낮은 실적, 부진한 실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시장은 그다지 충격을 받지 않는 상황들이고, 어제 S-오일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어제 올랐던 이유는, 오늘은 시장 분위기 때문에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올랐던 이유는 지금은 좋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거고 반영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의 한간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시장의 주가 하락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들로 인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냉랭한 어떤 부분들은 사실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주식의 비중을 좀 더 높여나가는 전략을 펼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과연 어느 쪽이 유리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의 그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비교해보면 코스닥 시장이 월등히 우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내에 많은 종목들을 코스닥 지수와 비교해 보시는데요.
코스닥 지수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는 업종이 어느 업종인가, 그리고 코스닥 지수보다 상승이 미치지 못한 업종이 어딘가를 봐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는 코스닥 시장보다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코로나가 활발할 당시에는 훨씬 뛰어났었죠. 근데 최근 한 달에는 조금 부진한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약주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IT 서비스, 특히 이제 언택트와 관련돼서 IT 서비스 종목들, 전자결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줬고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탄탄하게 움직여주는 가운데서 가비아나, 그다음 다나와 지오소프트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좋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올랐던 부분들까지 감안하더라도 좋은 상태고요. 통신 마찬가지고, 반도체 조금 뒤떨어지고, 유통 최근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유통주들도 편의점이나 홈쇼핑이나 앞으로 점차 언택트와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된 소비 업종이 되겠죠. 음식료도 좋고요.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새롭게 살아나고 있는 게 화장품 업종인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을 계속해서 좀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펼치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외 변수들, 일시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 대외 변수들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본질적인 어떤 부분과 관계없는 부분. 최근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 같은 경우도 실제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는다면 그냥 오히려 주식을 추가로 편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홍성학 대표와 함께 했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러면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어떤 상담이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매수가 9,430원에 비중 10%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대북 경협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면서 테마도 형성됐고요. 그보다 이제 실적이 굉장히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좋게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반등을 준 이후에 전체적으로 지금 김정은 위독 소리 나면서 대북 경협주들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좀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단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7,980원 여기를 지지선으로 놓고 지금은 아마 이제 옆으로 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볼 수 있습니다. 상승이 좀 가팔랐기 때문에 7,980원 깨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해서 목표 가격은 위쪽에 16,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유니온 커뮤니티입니다. 3,310원에 비중이 50% 꽤 높은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굉장히 높은 가격에 비중도 굉장히 높게 사셨고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종목인데 테마 종목에 고점을 아마 갱신할 때 가장 이제 테마가 가장 핫할 때 거래량이 터질 때 이제 들어가신 것 같고 워낙 고점권에서 물리셨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펀더멘털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승 가도를 좀 들어와 있는 구간에서 어떻게든 물량을 좀 털어내야 됩니다. 지금은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보시는데 지지선은 아래쪽에 2,2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반등을 줬을 때 3,15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온 커뮤니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옴니텔입니다. 1,200원에 비중은 35%.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보시면 1,200원이니까 매수가는 굉장히 좀 좋으셨는데 한 번쯤 이제 청산할 기회를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굉장히 잘 사신 위치고 기술적으로 접근을 좀 잘 하셨고 접근하신 가격대를 지금 좀 보면 아래쪽에 바닥을 확인하고 1차 상승 이후에 눌려주는 구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잘 들어가셨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가 되면서 튀었을 때 물량을 좀 청산하는 전략이 좀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어제 대량 거래량 이후에 오늘 이제 상승이 좀 지속되었으면 추세가 좀 급격히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오늘 안타깝게도 큰 폭으로 좀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 가격은 일단 워낙 아래쪽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1,800원 정도에 다시 붙으면 일단 청산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쪽에서 잘 매수를 하셨지만 청산 기회를 한번 놓치셨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더 관심을 좀 가져보시려면 일단 1,800원에서 청산 이후에 재매수한 전략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지선은 아래쪽에 1,55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MH 에탄올입니다. 9,120원에 비중은 15%. 코로나19 관련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에탄올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됐고 주가가 한 3번 정도 크게 출렁거렸지만 이 종목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세가 좀 다 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달에 한번 급격하게 한번 상승을 줬고 다시 이제 3월 달 넘으면서 중순에 다시 한번 더 재반등.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래쪽에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시세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시장 반응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조금 낮게 잡아야 되고 아마 최근에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목표 가격을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직전 고점 못 넘어간다는 가정하에 목표 가격은 11,500원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런 종목은 어쨌든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롤링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목표 가격은 11,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위닉스고요. 29,000원에 20%. 상당히 좀 고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위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제도 이제 상담을 좀 했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피해를 봤다 그랬죠. 왜냐하면 결국 이제 위닉스가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청정과 관련된 테마가 좀 형성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혀 이제 그렇게 되지가 못했죠. 오히려 이제 여기에 효과가 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올 해는 이 위닉스와 관련된 테마가 형성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려운데 실적이 이제 작년에 좀 정점을 좀 찍었거든요. 실적 조금 보시면은 상당히 작년까지 좀 선방을 했고 2018년도에 한 3,300억까지 매출액이 늘어난 뒤에 2019년 작년에 한 3,860억원으로 정점을 좀 찍었습니다. 영업이익도 170억대 2017년도에서 200억대 그리고 작년에 514억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기록했는데 문제는 이제 2020년도 실제로 좀 보시면은 매출액은 소폭 늘어나지만 영업액은 소폭 주는 걸로 나오면서 정점 이후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실제 좀 정체될 수 있는 시기인데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 영향을 좀 받으면서 실제 조금 더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올해는 탄력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면서 올해는 원래 이 항사가 형성되는 시기부터 해서 테마가 좀 형성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 참고를 좀 하시고요. 대응은 이제 계속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11,650원 정도 잡으시고 위쪽으로 지금 반등을 주면서 들어오는 가격대가 22,400원, 500원 여기가 이제 1차 목표 가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일단 거의 도달을 좀 한번 했고요. 이후에 지금 현재는 이제 주가가 좀 조정받으면서 아래쪽 좀 밀리는 형국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은 1차 반등은 다른 섹터와 함께 급격하게 줬지만 실적이 이후에도 2분기 저점 이후에도 굉장히 좋아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목표 가격을 너무 높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22,500원, 2차는 28,000원 말씀을 드리는데 28,000원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요. 지지선 아래쪽에 이전보다 조금 높게 16,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닉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ITM 반도체입니다. 55,000원에 비중은 1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한번 우리가 펀더멘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잠깐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을 좀 보시면은 2017년도에 2,000억대, 2018년도에 2,200, 한 2,300억대, 그리고 작년에 이제 큰 폭으로 올랐죠. 3,980억 정도, 70억 정도 내외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아래쪽에 영업이익을 봐도 216억, 212억, 작년에 535억으로 큰 폭으로 좀 올랐습니다. 이제는 문제는 이제 올해가 좀 기대가 원래 좀 됐었거든요. 5,800억대에 9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올 한 해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었던 부분인데 아쉽게도 지금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줄어들었죠. 하지만 이제 주가의 그 조정받는 정도를 보면 사실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반등주는 정도가 좀 강했고 아래쪽에 이제 저점을 찍었던 부분 가격대가 보시면은 28,500원 정도까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여기까지는 좀 큰 폭을 받았지만 또 반등을 지금 현재 2배 이상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괜찮았다는 부분 때문에 반등의 강도가 상당히 지금 좋게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좀 보유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가격인 69,600원 요 근처 69,000원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마도 이 종목은 지금 반등 이후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양상을 조금 겪으면서 69,000원까지 충분히 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는 전략 목표가 69,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예스티입니다. 12,700원에 비중은 30%. 최근에 좀 올라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좀 손실을 보고 계세요. 네, 예스티는 지금 현재 1차 반등이 좀 그렇게 강하진 않았고 전체적으로 좀 부족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오늘 워낙 유명하죠.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밑에 실질 좀 보시면은 2018년도, 2019년도에 좀 실제 보시면 900억대, 500억대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했고 큰 폭으로 좀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쪽에 실적이 그렇게 좀 안 좋았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고 펀더멘탈이 지금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미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이전부터 좀 하락을 하고 있었고 고점이 이미 그 전에 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4,980원까지 내려왔는데 한 5,000원 정도 지지선을 좀 잡으시고요. 보신 것처럼 펀더멘탈이 좋아지거나 개선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좀 생각하셔야 되고 목표 가격은 일차적으로 9,200원 내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행보구간에 들어와서 추세가 죽은 건 아니지만 상승 추세가 강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1차는 한 9,200원 정도까지 보시고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좀 길게 보시겠다고 하시면은 목표 가격은 위쪽에 12,700원까지인데 아마도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한 9,200원 정도 오면 종목을 교체해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스티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현재 1933.6선입니다. 0.56% 소폭 그래도 오르면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오늘 하루간의 흐름인데요. 장중 고점이 1940부터 장중 저점 1912까지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가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 나오면서 출렁였습니다.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후 들어서는 낙폭 줄이면서 상승 반등에 성공했고요. 이렇게 상승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네,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만 사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1,109억 원 매수 물량 담아주는 가운데 외국인이 1,267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매도 물량을 줄였습니다. 47억 원 매도하면서 금융투자와 투신에서도 매도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까지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가 빨간불 켜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 5만 원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소폭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상승 출발한 후에 혼조세를 보였는데 하락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가 언택트주로 분류되면서 최근 카카오와 함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오늘도 조정 없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네,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LG생활건강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LG화학, 현대차, 삼성물산이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LG화학이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쇼크를 뚫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특히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면서 오늘 상승 흐름에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입니다. 645.23, 0.25% 내려가면서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오늘 하루간의 흐름이고요. 코스피와 비슷하게 상승 출발했지만 638선까지 오전 10시경에 쭉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낙폭을 많이 축소하고는 있는데요. 상승 전환하기에는 힘에 조금 붙이는 모습입니다.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수급 상황이고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만 사고 기관과 외국인을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2,031억 원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기관 살펴보시면 금융투자와 투신은 팔고 있습니다. 다음 만나볼까요? 네, 1위부터 5위 종목들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모두 파란불이고요. CJ ENM만 강한 상승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만나보시죠. 6위부터 10위입니다. 대부분 종목들 파란불 켜고 있고요. 휴젤만 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4월의 마지막 화요일 장이 마감됐습니다. 이지원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실질적으로 연휴를 앞두고 좀 소강 상태를 좀 보이면서 약보합권, 강보합권에서 좀 마감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시장은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소폭 매도, 연기금이 좀 매수를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좀 소극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외국인들과 기관인 삼성전자를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들 보시면 IT 업종에서 플러스를 유지했다는 모습은 기타 2차 전지를 비롯해서 IT 섹터에서 외국인들이 조금은 매수의 스탠스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도 이제 지금 현재 정도 시장이면 개인들이 지난 코로나19 급락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했던 부분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평균 단가 정도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굉장히 이제 매도 욕구를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시점이 특히 이제 연휴를 앞두고 아마도 굉장히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시장은 그렇게 매도의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실적 시즌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런 모습을 좀 보신다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진 종목들이 평균 단가가 이제 거의 본전 근처에 왔고 연휴를 앞두고 굉장히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크시겠지만 이 시기를 한번 좀 참아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개인들의 매도세를 유도하기 위한 많은 분위기들이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가진 물량을 이번 연휴 이후에 팔겠다는 생각을 한번 과감하게 하시면은 조금 더 내일까지 시장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고 시장의 시그널이 매도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연휴나 본전에 얽매여가지고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알게 모르게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에 조금 같이 매수해 들어간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지수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죠. 코스피가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11.32%포인트 올라가면서 1934.09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예상 체결지수에서는 0.36% 내려가면서 640선대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보였는데요. 상승 전환까지는 조금 힘에 부치는 모습이었죠. 코스닥 또 곧이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상승하기까지는 조금 힘에 부쳤던 코스닥이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코스닥 0.3% 내리면서 644.92포인트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1원 내리면서 1225원 20전에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마감 지수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남성입니다. 남성 매수가는 3,360원에 비중 20%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도 이제 결국에는 좀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하셔야 되는 종목인데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이 종목은 지금 하락 이후에 반등이 그렇게 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섹터 자체가 어쨌든 펀더멘탈보다는 테마로 좀 움직여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직전 이제 행보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하셨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반락 이후에 반등을 좀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쪽에 최저점이 1,010원 정도 했는데 여기 1,000원 정도 지수를 좀 잡으시면 목표 가격이 2,800원 정도 내외 정도 되는데 지금 근처까지 거의 다 왔다 좀 밀리거든요. 아직 시세는 살아있어서 여기서 행보 이후에 상승을 한 번 더 줄 것 같은데 매수하신 가격을 좀 고집하기보다는 한 2,900원, 2,850원 정도 좀 오면 일단 한번 종목을 교체해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성 들어봤고요. 이제 코인테크입니다. 35,500원의 비중은 30%.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최근에 핫했고 이전에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을 좀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오늘 이제 약간 이제 종목이 그 2차 전지 내에서도 조금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되는 모습인데 이 종목 작년도 실적을 보시면은 2018년도에 한 700억 매출해서 100억대 영업이익, 2019년도에 이제 900억에 200억 정도, 그리고 올해는 1,300억에 영업이익 한 300억대, 굉장히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은 굉장히 펀더멘털이 좋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목은 좀 탄탄한 편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보시면은 사실 오늘
2차전지 내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좀 강하게 가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이 조금 나뉘는 모습입니다. 아마 의아해하실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사업별로 조금은 이제 차등가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12,900원부터 상승을 했는데 지지선은 기술적으로 22,000원 정도 말씀 좀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3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서린바이오입니다. 1050원에 비중은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도 역시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종목인데요. 아마 최근에 지금 주가가 한번 크게 출렁거리고 반등을 준 이후에서 좀 접근하신 부분에서 이 테마에 접근을 하셨다가 물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가 좀 보셔야 되는데 이분은 다행히 이제 지금 매수가보다는 주가가 좀 위쪽에 있거든요. 좀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그래도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은 10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위쪽에 14,000원 요 윗대는 이제 매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이제 상담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이 나오더라도 14,000원 요 구간에서 차익 실현해야 되고 넘어가기 힘들 거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은 좀 다시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매수하신 가격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10,000원 정도 지지선 좀 잡으시고 아마 지금 위쪽에 물량이 완전히 한 번에 다 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10,000원 정도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면 목표 가격은 1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효성화학입니다. 153,000원에 비중은 30%. 이 종목도 조금 고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고점에서 좀 사셨고 그 전부터 사실 이 종목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좀 하고 있었죠. 작년 10월달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이게 하락하는 이유가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2019년도에 보시면은 정점을 좀 찍은 이후에 2020년도 올해 예상을 좀 보시면은 매출액도 1조 한 8천억에서 1조 7천억대,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1,500대에서 1,100대로 좀 많이 주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가 정점을 좀 찍었다라고 보셔야 되고 올해는 좀 소강 상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거든요. 주가는 화학 섹터가 지금 바닥권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일단 주가 탄력성은 크게 올랐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아래쪽에 51,000원 정도 저점을 좀 찍고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지지선은 88,000원 정도 지지선 좀 잡으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아마 매수하신 가격이 153,000원대이기 때문에 조금 위쪽으로 높게 좀 잡으실 건데 1차 목표 가격은 128,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좀 넘어설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지금 현재 모양은. 그래서 1차 목표 가격 128,000원, 2차 목표 가격은 위쪽에 15만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지는 종목 파트론입니다. 12,000원에 비중은 30%.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파트론은 굉장히 작년에 좀 핫했다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펀더멘탈이 좋았기 때문에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매수하신 가격이 이제 12,000원 정도 되시는데 이전에 이제 좋았던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하셨던 것 같고 지금은 반등이 좀 더딥니다. 그러니까 이 왜 이렇게 다른 섹터에 비해서 반등이 좀 더디냐라고 하시면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던 곳이 제조업 중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동차와 휴대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구매율이 떨어지고 공장 셧다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실적과 연관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점에서 자동차는 지금 공장 셧다운 부분이 풀리면서 모멘텀이 생겼지만 휴대폰과 관련된 부분은 좀 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에 반등도 약했고 일단은 지금 행보 구간에 들어와 있고 펀더멘탈에 비해서는 굉장히 주가 흐름은 아쉬운 모습이죠. 하지만 이런 종목은 결국에 이제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그런 시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고요.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은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7,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13,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55,000원에 비중 30%. 오늘 그래도 5만 원 넘어서면서 장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삼성전자는 뭐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시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본전이 왔을 때 이제 물량을 넘길까봐 이제 그게 가장 걱정이죠. 왜냐하면 지금 51,100원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49,800원, 900원 요때가 개인들이 매수한 평균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본전에 아마 매수하신 분은 다 왔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반등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제한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결국 이제 우상향 할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당장 이제 이 구간에서 뭐 청산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적어도 삼성전자는 좀 길게 홀딩한다는 보유 관점 좀 보시고 4분기 넘어가서 팔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뒤쪽으로 갈수록 주가 탄력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구간을 좀 잘 버텨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 가격 이제 물론 기술적으로 짧게 보시겠다면 54,000원이고요. 2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 62,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좀 긴 호흡으로 적어도 12월 달까지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DB하이텍입니다. 28,000원에 비중은 15%네요. 이 종목 많이 올랐다 이제 많이 내렸죠. 사실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작년에 가장 이제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DB하이텍과 KMW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을 올랐죠. 뭐 오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하나는 오르기 직전에 작년에 7월달, 8월달 상황을 보시면 퍼가 5가 채 안 됐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이 섹터 자체가 좋아지면서 큰 폭으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주가가 계속 행보하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좀 많이 줬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3월 달에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14,500원이고, 요 위에 이제 2만원 정도를 지지선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만원 좀 지지선을 잡으시고,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가격대 매물대 있는 3만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3만원까지는 그게 큰 어려움 없이 올라올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돌파할 수 있냐 여부는 지금으로 봐서는 돌파가 완전히 안 된다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만 원 정도면 절반 정도 청산하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돌파가 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돌파되면 보유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캠시스 3,520원에 비중이 40%, 비중이 꽤 높은 편이에요. 네, 비중은 캠시스의 3,520원 어제 상담했던 종목인데 비중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매수 가격도 3,520원이면 낮지가 않고 직전 아마 이제 시세가 좀 좋았을 때 구간, 그 구간에서 좀 사셨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좀 밀려 내려온 이후에 행보 구간에 들어왔지만 시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1,700원 정도 지지선이고 아래쪽에 지금 2,450원 정도 여기 2차 지지선을 좀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행보 이후에 일단 반등은 예상되는데 매수하신 가격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고 지지선은 2,450원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53,000원에 비중은 20%예요. 네, 이 종목 오늘 보시면은 조금 이제 눌려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는 반등이 좀 큰 폭으로 나왔고 이전에도 사실 잘 버티다가 2월 달에 잘 버티다가 3월 달에 급락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2차전지 대부분 종목들이 마찬가지인데 21,700원 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 중에 있는데 지지선은 33,000원으로 잡으시고요. 이 종목은 좀 길게 홀딩하십시오. 가능하면 좀 길게 홀딩하는 방향으로 해서 3분기, 4분기까지 좀 보는 전략으로 해서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가격대인 53,000원, 54,000원, 53,000원 요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3분기 이후로 좀 보유가 가능하시면 4분기까지 보유하시면 이 가격대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 좀 길게 홀딩하는 전략으로 1차 목표 가격은 53,000원, 지지선은 33,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들어봤고요. 다음은 우성사료입니다. 3,180원에 비중은 20%. 네, 이 종목은 이제 테마죠. 테마로 접근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3,180원이면 아마 요 근처에서 최근에 사셨던 것 같은데 일단 위쪽에 3,800원은 저항선은 좀 강한 편입니다. 3,800원 저항선은 좀 강한 편이고 여기를 일단 목표 가격으로 놓고 대응을 좀 해야 되고요. 지지선은 아래쪽에 2,6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2,600원 지지로 3,800원까지 이런 테마 종목은 대부분 이제 가능하면 저가권 박스권 하단에서 좀 잡아서 박스권 상단에서 그냥 청산을 하신 전략 롤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현대공업이고요. 4,495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4,495원이면 뭐 매수 단가가 최근 치고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일단 반등권에서 많이 올라온 이후에 좀 매수를 좀 하셨고요. 이 종목은 지금 1월달, 2월달에 어떻게 보면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됐었죠.
매수 레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쪽에서 많이 물리셨고 1월달, 2월달 고점이 형성되는 그 테마 구간에서 많이 물리셨고 이후에 급락을 겪었고 반등은 나오는데 제가 이 반등은 좀 제한적이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아래쪽에 1985원부터 반등이 줬으니까 지금 상당히 좀 큰 폭의 반등이 나왔고 지지선은 4,000원 일단 짧게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1차는 4,700원, 2차는 5,3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이프로젠 KIC입니다. 4,100원에 30%. 요즘 좀 관심 많이 받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접근도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이제 최근에 보고 있죠. 워낙 급등락을 했고 최근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아마도 좀 높으신 것 같은데 매수하신 가격이 4,100원이네요. 아, 역시 높으시네요. 4,100원 좀 사셨고 아마 반등을 좀 크게 줄 때 들어가셨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늘 강조를 좀 드리지만 이런 테마가 형성돼 가지고 주가가 급등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거래량이 크게 나오는 날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크게 나면 그날 당일날 혹은 잘 돼봐야 그 다음날 정도까지 시세가 안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 구간에서 딱 사셨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점에 물리셨죠. 아, 뼈 아픈 구간이지만 오늘 아마 이제 물리셨던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이전에 그 봤던 구간들에서 받는 지지선 좀 다 이제 달라졌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물려버리면 일단 지지선이 한 3,000원 정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지지되는 구간까지 또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오늘 음봉 나올 때 바로 청산을 하셨어야 되고요. 일단 어려운 구간 좀 들어왔습니다. 지지선은 3,000원으로 말씀드리겠고 반등이 나왔을 때 최대 목표 가격은 4,4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후에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